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숨고르기 양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3대 지수는 장마판 다시 상승세를 타며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장중 정상적이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이러한 숨고르기는 장마판 상승세를 타면서 2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페드를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라는 작심 발언을 했고, 비록 페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리를 낮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금리가 즉시 인하되도록 요구할 것이라 밝혔고,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캠프 기간에도 페드의 금리 결정에 관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파월은 페드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엄청난 발언은 다가오는 FOMC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시장은 페드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 현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9.5%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면서 사상 최고치 코앞까지 올라가 있고, 이렇게 트럼프의 발언처럼 금리가 내려간다면 증시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장으로 앞으로 증시에 더욱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S&P 500 역시 이날도 상승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 1월 단기 바닥을 찍은 S&P 500은 8거래일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 지금은 6100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현재 시장은 금리와 유틸리티 그리고 업종 전반에 걸쳐 강세장의 확장을 촉발하고 있고, 금융과 기술, 통신업종의 호실적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최근 분위기에도 트럼프가 발표한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며 찬물을 끼얹었고, 이에 이 같은 사항은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처음 노출된 사례여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소 파열음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트럼프와 함께 발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돈이 없다면서 특히나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도 들고 있지 않다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소폭 흔들리면서 412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테슬라는 1월 단기 바닥을 찍은 이후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전의 상승세보다는 다소 약한 만큼 지금은 다가오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 주가는 단번에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매출은 지난해 1분기 바닥을 찍은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에 주가는 지난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줄고 올라왔지만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하야하는 주당 순이익으로 한 번에 주가는 18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테슬라는 무려 2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 488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예상되는 높은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인공지능 성장 동력을 감안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까지 올렸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이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AI 호재로 인해 주가는 이날도 상승해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6,054억 달러까지 올라와 점점 더 애플과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빅테크 대표지만 트럼프는 취임 첫날 5천억 달러가 투자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AI 개발을 밀어붙인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바이든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기 바닥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코앞까지 올라와 있고, 향후 4년간 AI 인프라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일로의 전환이 확실해졌다는 것이기에 스타게이트의 투자 금액 상당 부분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갈 수 있기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은 최근 엔비디아의 블랙의 칩 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해왔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이 같은 관망세로 박스권 등락을 계속하던 엔비디아 주가에 다시 한번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13,000달러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날 장중에 16,000달러까지 올라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고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과거의 상승장은 기술 혁신이나 단기적 투자 열풍에 의해 주도가 됐다면 이번 상승장은 국가와 기업, 개인 투자자 모두가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의 대변화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대로 제한돼 있고 현재는 약 93%에 해당하는 1,940만 개가 이미 채굴돼 나머지 약 160만 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굴될 예정이라 이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고정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 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제한된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 이를 통해 내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특히 중앙은행의 발행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달라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고유 알고리즘에 의해 엄격히 통제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비트코인의 공급을 감소시키며 이는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큰 폭락장이 온다는 점에서 독특한 자산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약 4년 주기의 반감기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과거 반감기 이후 2년 동안 강력한 상승장을 경험한 반면 그 이후엔 가열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며 큰 폭락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2012년 반감기 이후 2013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지만 2014년 약 80%의 하락을 기록했고 2016년 반감기 이후 2017년 말에도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해 2018년은 약 85%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2020년 반감기를 거친 이후 2021년 말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2년에는 70%의 하락을 겪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4년 주기 내 3년 동안은 상승하는 반면 1년 정도의 강력한 하락 국면을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3년은 보유, 1년은 매도 전략으로 시장 상승의 과실을 최대한 누리면서도 폭락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인간의 심리상 오를 때는 사고 싶고 떨어질 때는 팔고 싶어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그냥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회사인 TI는 실망스러운 수익 예측을 발표한 이후 현재 장외에서 2%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운송 대기업 CSX는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이후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예상보다 나은 수익과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외에서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은행 회사인 이스트 웨스트 뱅크는 시장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밝혀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반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트윌러는 향후 몇 년간의 긍정적 수익 예측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12%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